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실망했고 자국 내 미군 기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랍과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자국 내의 미군 기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랍 관리가 이 점을 매우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두 가지 다른 사실과 겹쳐집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전쟁 자체가 전 세계 대공 방어용 미사일 비축량을 심각하게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내세운 목표 목록은 반년 만에 최소한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될 때 발표됐던 다른 모든 목표들은 모두 2순위, 3순위, 심지어 5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했던 핵 프로그램, 이란의 대리 세력, 미사일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동맹국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미군 기지를 계속 두어야 할까? 아니면 기지를 철수시키고 말하자면 이 갈등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이 나을까? 자,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몇 가지 내부 정보를 공개하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불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여러 차례 초강력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후 자신의 말을 번복하곤 했습니다. 예측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협상에서의 진전. 그 와중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실제 공격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의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이란이 아르무르 해협을 봉쇄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에 위치한 석유 수출 항구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즉, 두 개의 핵심 경로에서 동시에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맹국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처음부터 전쟁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은 때때로 입장을 바꾸며 전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외교관은 전쟁 초기의 논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에서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가 자신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4월, 이란과 미국 간 첫 협상 라운드를 앞두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아르무르 해협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망감은 구체적인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이후 일부 국가들은 군사협력의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방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다뤘던 그 협정입니다. 유럽의 고위 관리는 이 합의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세계에 영향력 있는 순위파 국가들이 군사 분야의 협력 상대를 다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관리가 그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미국만으로는 더 이상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안보 보장자로 여겨져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의 한 서방 외교관은 중요한 뉘앙스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단절의 규모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랍 국가들이 워싱턴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서방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 이전에도 이미 이 지역의 미군은 특별한 열의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존재는 오히려 필요하게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워싱턴에 물리적으로 의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상황을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방공 시스템 생산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재고조차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아온 탄약이 불과 몇 달 만에 소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이 전쟁 동안 미국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비축분의 약 3분의 2와 CAAD 미사일 전체 재고의 40%를 소진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연간 약 650기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겨우 96기의 CAAD 미사일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개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국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족도 사실상 전 세계적인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이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그들의 생산 능력은 워싱턴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란, 중국, 그리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3,0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 달에 약 120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려면 평균적으로 요격 미사일 2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 부족 문제는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 부족 현상이 이미 직접적으로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가 그들의 실망감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동맹국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방공무기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매우 대규모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즉, 워싱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그들의 눈에 미군 주둔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무기를 실제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전쟁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축소되어 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것은 이란의 완전한 항복과 이란 정권의 교체였습니다.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드론 프로그램이 최소한 중단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테헤란이 이 지역의 모든 대리 세력, 예를 들어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와 같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심찬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14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 JJ 벤슨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제 두 가지 목표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을 아주 의미심장한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걸프 국가들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도록 보장해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 즉, 미국인들을 위해 저렴한 석유와 가스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벤슨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순서 자체에 주목해보세요.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이란의 비핵화보다 석유 가격의 안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가 절대적인 최우선 과제였는데 말이죠. 즉, 처음에는 트럼프가 테헤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바로 그 전쟁이 반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축소된 셈입니다. 한편 걸프만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이 전쟁의 여파로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단순히 막연하게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을 끝까지 이끌지 못한 무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후티의 공격,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취약한 홍해 항구에 대한 의존 등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은 이미 미국을 대체할 군사적 대안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터키, 파키스탄과 맺은 협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군사력으로 그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패트리엇 미사일의 3분의 2와 40대의 사드가 이미 이번 전쟁에 소모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모든 동맹국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본인도 자신의 부통령을 통해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야심찬, 전쟁의 야심찬 목표들은 훨씬 더 소박한 과제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미국인들이 휘발유값 더 많이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여기에 귀결된 겁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문제는 전쟁 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모두.